예, 2026년 3월 23일 월요일인데요. 한국문명학술은 421번째 그리스 비극 6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실존주의는 보살사상이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보살사상과 실존주의 내용인데, 먼저 보살사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제가 계속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이 그 보살사상을 언급하는 것은, 이 보살사상이 바로 우리 한국사의 가장 정통적 불의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사상은 산스크리트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 즉 상시 쓰고 있는 글, 상글이죠. 상글, 산스크리트에서 이 보살은 보디사트바는 우리가 한자로 옮기면 밑번이 되고요. 사트바는 날생, 그래서 본생이랍니다. 본생.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이전의 이야기가 본생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살 이야기인 것이 되는 것이죠. 본생담이 바로 보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을 알아보다, 깨달아보다, 이해해보다, 찾아보다. 이 붓다가 바로 뭐냐면은 이 부처가 되는 이야기가 된, 그러니까 보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의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보다, 알아보다, 이해해보다, 이게 바로 붓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살 사상은 이 바로 부처 사상의 원뿌리 사상인 것입니다. 자, 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 보살 사상을 고도화시킨 그 중에서도 특히 12연기라 해가지고 우리가 인식론에 가장 큰 역할을 이 붓다 사상이 해냈다는 것이고요. 그 집단이 해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서구 유럽으로 건너가서 인간 내과학의 인식론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프로이드 해가지고, 또 레비 스트로스 해가지고 이 무의식, 소위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 무의식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에서 이미지 사고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이미지 사고가 우리가 꿈과 관계가 있고, 그 꿈이 바로 개념화되지 못한 단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무의식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절적 요소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실존주의는 본질에 앞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찾아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문명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묶여가지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재 내가 놓여져 있는 현재 실존적 요소에 애가 실제적 요소죠. 그러니까 실제적 요소, 현재 실제적 요소에 애 가지고 그 가치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고, 실존주의는 바로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좀 더 또 보강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보살 사상이 나오면 선녀보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녀보살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샤먼의 신화와 관계가 되고, 샤먼의 신화는 그리스의 신화와 관계가 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리스의 신화, 샤먼의 신화는 바로 두메질이 이야기하는 삼지제도와 관계가 있고, 삼지제도는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소위 말하는 생산자 계급과 같고, 지금 현재
이란의 신정체제를 가지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계급이 있고 율법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키는 군사계급인 혁명수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으로서 정규군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 시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직적 관계로서의 지시명령 억압체제의 전제 왕권국가가 아니라 이것이 신분제 사이로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란의 이 신정체제가 단순히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계급이 분화되어 있는 양반 계급이 있고 상놈 계급이 있는 이런 계급 문화가 아니라 바로 신분제 사회라는 겁니다. 율법학자로서의 이슬람 율법학자로서의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를 지키는 군사 계급인 혁명수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우리가 지키는 정규군 내지 경찰이 있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메질이 연구한 이 삼지 제도와 그 다음에 알랑 바르트가 이야기한 이 신화의 모순을 뭐냐면은 우리가 극복하고 화해를 하고 이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녀보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 선녀보살은 바로 샤먼 시대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두 문화와 관계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푸다거리와 관계가 있고, 푸다거리를 하면서 군문화와 관계가 있고, 그 군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당이 대를 흔드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석빙고가 필요하고, 그 석빙고에서 가져온 조두를, 즉 남자의 정액을 선녀보살에 이식시켜서 수정시켜서 거기에서 태어난 똑똑한 인재를 우리가 뽑아서 샤먼 제국의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선녀보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 무당에서 선녀보살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화해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는 보살사상이다. 이거는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예,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자, 보살사상은 불교사상에 앞선다 이거죠. 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본질에 앞선다. 그리고 이는 휴머니즘이고, 휴머니즘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 휴머니즘은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 강력한 초인적, 초월적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것은 바로 강력한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서양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지향성을 두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주관성과 사회성 전체성을 우리가 가지는 데 대해서 나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에 정치적 존중을 동원하여 정치적 군중을 동원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보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정치적 군중을 동원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이 미디어 권력이 이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김우준이 겸손이 힘들다는 거기 바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사회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대 사회는 바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문재인과 그들, 이 시대는 이재명과 그들의 시대로 어떻게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지난날을 단절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문제 털레유라는 겁니다. 문재인 조국, 문조, 털보, 김어준이, 정청래, 당대표 정청래, 문조, 털레, 유시민, 알릴레오 유시민, 그 같은 그룹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의 신화는 샤먼의 신화이고, 그리스의 비극과 샤먼의 비극이다. 그리스의 신화는 샤먼의 신화이고, 그리스의 비극은 샤먼의 비극이다. 샤먼 시대의 용궁전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공화정이다 이거죠. 집정관, 공화정 집정관, 집정관, 시케라. 군주는 군주의 이익으로, 군인은 군인의 이익으로, 샤먼은 샤먼의 이익으로, 공화정에 용궁전이 있고, 용궁전이 교환 것 같다 이거죠.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의 역사이다. 그리스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샤먼의 신화를 역사화해야 한다. 신화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샤먼의 이야기이고 역사이다. 예를 들면 구약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화를 옮겨 적은 것이고, 바빌로니아의 이야기를 옮겨 적은 것이고, BC 2, 3세기에 이 구약이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은 구약의 족보 정치를 해체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불교의 인식론을 강화해서 이데올로기화한 사상이다 이거죠. 불교는 이 모두를 해체하면서 나타난 구조주의가 결론은 사문주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고, 약 2700년 전에 계급사회가 끝나고 신분제 사회로 복귀하여 민주공화정에 맞게 국민주권주의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운동이 실존주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죠. 즉 불교의 인식론에 벗어나 보살사상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보살사상의 초월적이란 실존주의 마르크스주의자로 들의 타자를 지향하는 강력한 주체적 역사적 가치 판단의 확고성을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보살 사상의 초자연 적인 것은 구조주의 모더니즘에 대한 감각적 심미안적인 이미지 사고에 나아가야 된다. 복귀해야 한다는 하고자 하는 생태계 운동, 환경 운동과 결합된다 이거죠. 이제 법령민주주의는 이를 묶은 역할을 해야 한다. 샤먼의 신화와 샤먼의 비극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크레온과 안티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 부처와 보살의 이야기다. 구조주의와 실존주의, 모더니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은 인본주의를 탐구하면서 형이상학적 신을 받들었고, 조선의 중국 진화 철학은 사서상경을 공부하면서 신을 버렸다 이거죠. 서양 인본주의가 과학을 낳았다면은 동양 성리학이 오히려 종교를 낳았다 이거죠. 중국, 한국, 북한, 일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공화국이라기보다는 종교공화국이다. 서양은 오히려 종교를 해체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이를 종교공화정으로 해체하는 과정이다. 종교공화정을 해체하는 과정이고, 이 실용주의는 공화정의 실현이다 이거죠. 공화정의 실현이다. 민주공화정의 실현이다 이거죠. 선악의 이분법이 가치와 이익의 이분법을
이데올로기 공화정이라고 한다 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국민주권주의, 실용주의가 민주공화정으로서 대한민국의 현대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이 실용주의는 민주공화정의 실용이다 이거죠. 예, 이걸 제가 적었던 내용을 3월 23일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